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선철 선생님. 네. 저기 선생님께서 네. 사전에 저희가 이제 사전 서면 인터뷰 네. 자료를 보내드렸잖아요. 네, 그 내용을 이제 서면으로 보내주셨는데, 네, 제가 그거 사실 좀 늦게 받아가지고 오늘 네. 새벽에 아. 일찍 6시에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너무 선생님 그 삶 전체가 제게 굉장한 감동을 주고 굉장히 멋지게 사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대부도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쭤보고 싶은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과 1시간 반, 2시간가량 얘기 나눌 윤오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선철입니다. 지금 문화관광 해설사를 하고 있고요. 네. 2012년에 정년 퇴임을 해가지고 네. 지금 대부도에 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차차 대북도와 관련된 내용들, 또 선생님의 네.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궁금한 것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선생님 고향은 어디십니까? 저는 경남 의령입니다. 경남 의령이세요? 네. 경남 의령 거기 고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우리 경남 의령은 우리 집 주변에 30리 이내 부자들이 많아요. 삼성그룹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태어나셨고 창업자, 그 다음에 호성그룹 주회장, 그 다음에 LG그룹 이제 구회장하고 그 다음에 GS그룹 허 회장,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어른이 있었지만 정태수 한보그룹 이제 그 회장들이 우리 집에서 30리 이내에 다 있습니다. 그게 가장 특징이고 물 맑고 또 인물이 많이 나고 최근에 한 1조 4천억을 장학금을 낸 그 삼성그룹 회장 돌아가셨죠. 그분도 이제 의령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제가 원래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내내 이렇게 추임새도 넣어드리고 해야 되는데 네, 그거 못하죠. 음성이 섞일까봐 제가 조용히 있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청년 시절의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거기가 이제 굉장히 다 농사짓는 곳이었나요? 네. 우리 이제 동네가 네. 남강변에 남강 하류고 들판이 좀 넓어요. 3k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들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지었고 그 다음에 진주 난강 댐이 되기 전에는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1년에 7번 물에 잠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진주 난강 댐이 만들어지고부터는 그 물을 사천 쪽으로 빼가지고 문전 옥답이 됐죠.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많았고 이제 우리 집은 이제 우리 부모님이 워낙 부지런하게 사셔서 논답이 한 8,000평, 논 4,000평, 밭 4,000평. 그래서 굉장히 부자 소리를 듣고 넉넉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네. 할아버지 때부터 좀 이렇게. 네. 할아버지 때도 이제 우리 할아버지도 굉장히 부지런하셨고, 할머니도 굉장히 이제 부지런하고 인심이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형제가 다 5형제,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형제가 5형제, 우리 집이 5형제.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 후손이 굉장히 번창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장남이었고요. 6남매 중에서. 그리고 이제 그 주변으로 부자들이 많아서 우리 동네에는 이제 특히 양잡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양잡을 많이 해서 의령군에서 가장 부자 동네로 살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비닐하우스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동네가 적지만은
의령군에서 가장 돈이 많은 동네가 화정면. 거기서 거의 3분의 2는 우리 보천이란 동네에서, 그 들판에서 굉장히 이제 난강변이기 때문에 지하수가 풍부하고,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들판이 한, 15년 전에 비닐값만 해도 3억이 넘어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하우스철만 되면 장사들이 와서 막 로비를 많이 하고 그런 동네예요. 네, 그렇군요. 아이고,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셨군요. 네. 저기 뭐야, 그 학창 시절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 어떻게 학교라든지 뭐 이렇게 다니시는 거라든지? 저희 집은 우리 동네는 이제 벽지예요. 네. 그래서 양쪽으로 굉장히 큰 그 암벽이 쳐져 있고, 그 앞쪽으로 강변이 흘러서 이렇게 들판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고 거의 다 걸어서 다니는 그런 형편이었고, 우리 어릴 때도 하루에 버스가 한 대 왔어요. 하루. 저녁에 와서 자고 아침에 나가는 그런 곳이었고. 걸어 다니. 네네. 네. 그래 이제 초등학교는 뭐 그 안에 있었으니까 화양국민학교라고 있었고, 중학교가 대곡이나 의령으로 나가야 됐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동네는 대곡중학교 진주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동네는 이제 의령 마산 그쪽으로 갔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굉장히 학교가 멀었죠. 그래서 8km를 걸어 다녔고, 걸어 다니던 아침에 이제 그 13살이니까 중학교 가면 아침에 이제 동이 틀 때 도시락하고 가방 메고 그때부터 이제 뛰는 거예요. 거의 뛰다시피 해서 난강을 쭉 가서 이제 화정들판을 지나서 그 다음에 그 자료대 고개라는 게 있어요. 그 고개는 옛날에 하도 이제 소를 팔고 이러면 사람을 많이 목을 잘라서 자리대라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그 자리대. 예, 목을 잘라서 자리대. 그래가지고 그 길을 고개를 넘어서 혼자 갈 때는 무서운 곳이야. 혼자 가면요 머리가 쭈삐쭈삐 섰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8km를 걸어가서 다시 왕복 이제 16km죠.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별로 뭐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이겨 나가는 것 같아요. 당시에 자전거 같은 건 아직 보급이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절인가요? 자전거는 길도 없고 무조건 걸었어야 됐어요. 길 자체가 아주 샛길. 예, 사이길로. 그래서 우리 이제 중학교 가는 길은 이렇게 난강이 있으면 그 절벽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길이 나 있었고, 그걸 이제 따라서 갖고 비가 오면 이제 홍수가 지면 난강물이 싹 불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황토물이 내려오는데, 그때 되면 이 나무가 막 서 있으면 나무에 뱀들이 올라가가지고 주릉주릉 매달려 있고 그런 곳이었어요. 완전히 벽지였죠. 네. 그 산도 막 몇 개 넘고 다니셨겠네요. 네, 산을 그러니까 들판을 지나서 이제 그 배랑을 지나서 그 다음에 들판을 지나서 산을 넘어서 또 이제 대곡 골짜기라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겨울에는 굉장히 그 골짝 바람이 무지하게 힘들었고, 여름에는 오다가 더우니까 강에서 내가에서 뭐 목욕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 그 어린 시절 친구분들하고는 어떻게 아직 좀 연락도 하고 뭐 동창회 같은 것도 하십니까? 네, 국민학교도 이제 동창회를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점점 없어지고, 중학교는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제 저는 통학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릴 겨를이 거의 없었어요. 국민학교도 졸업하고 나서는 학교를 다녀야 됐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진주로 이제 통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갈 때도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 이제 이렇게 한 6km를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 진주 그쪽에 다닐 때 자취를 했기 때문에 가방 짊어지고, 그 다음에 쌀,
한쪽에 들고 일주일 먹을 거, 한쪽에는 김치통 들고, 그리고 6km를 걸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차를 타고 진주 가서 공부하고, 우리 집이 또 대농이었고 우리 아버님이 몸이 그렇게 좋지 않으셨어요. 일철만 되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토요일 되면 또 축제사자 집에 와서 농사일을 했어요. 뭐 내일 시험이라도 그 관계없이 일을 하다가 이제 한 4시가 되면 그 다음에 일요일 날 또 쌀하고 그걸 다 짊어지고 가서 공부하고. 자취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 자취를 이제 하다가 맨 마지막에 3학년 때 이제 하숙했는데, 하숙도 뭐 언덕 위에 좀 싼 집 거기 가서 했어요. 그때는 그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집은 부자라도 굉장히 그 학교를 보내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하숙이나 이런 걸 하기 힘들었고, 우리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은 중학교를 간 학생이 3분의 1 정도. 그때는 또 시험이었어요. 시험을 치면 5명 가면 3선 떨어지고 2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운이 좋았어.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회에 나갈 때도 처음엔 저는 그냥 우리 집이 농사를 많고 그 동네가 맨날 농사 짓는 것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뭐 초등학교 1학년, 그 6살 때부터 소를 먹였으니까요. 소에 끌려 다녔죠. 그러니까 우리 집 소는 특히 이제 힘이 셌어요. 그래가지고 암소인데도 수소도 그냥 밀어서 막 떨어뜨리고 그런 정도로 희한하더라고요. 네, 그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것밖에 안 봤기 때문에 농업이 꿈이었어요. 농사도 많았고. 네. 근데 부모님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교대를 가라 그랬고, 원서를 아예 진주, 그게 옛날엔 진주 농대죠. 경상대학교인데 지금. 거기 원서를 샀더니 찢어버리고 그냥 교대 원서를 사가지고 왔더라고. 그때는 이제 예비고사가 생긴 지가 3년째인데, 그때는 총 학생 정원의 1.5배밖에 안 뽑았어요. 그래서 예비고사 되는 게 최고 이제 이렇게 큰 일이었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거의 지방대학은 부산대학교 외에는 전부 다 미달, 서울에도 인류대학 뭐 외에는 전부 다 미달이었어요. 워낙 이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예비고사 자체를 총 정원의 150%밖에 안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고사 되는 게 우리 동네에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한 10명 있다. 그러면 한 2~3명만 예비고사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1명만 되고. 그래 제가 이제 예비고사 됐을 때 굉장히 부러움을 많이 샀죠. 예, 그때 졸업을 몇 명 했지? 그리고 우리가 한 50명 했는데, 이제 국민학교를, 그때 그 동네에서 예비고사 된 사람이 단 3명. 그 정도로, 그때는 예비고사 되게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까지 간 경우가 거의 희박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때는 대학교도 정원이 몇 명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을 선생님으로 네. 하셔가지고 시작을 하셨겠군요. 네, 이제 첫 발령을 고향에서 받아가지고, 거기가 국류라고, 이병철 씨 그 집 옆으로 지나서 그렇게 이제 골짜기로 가요. 근데 특징이 그 골짜기는 이병철 씨가 절대 돈을 안 줘요. 사람만 써줘요. 그래서 별도로 이제 제일모직이나 삼성에 필요한 사람은, 그때 제일이죠. 제일모직 이런 데 필요한 사람은 의령국민학교에서 총 모집 인원이 3분의 1을 뽑았어요. 나머지만 외지에서 뽑았어요. 그럼 아예 이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제일모직에 이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방직 공장에 일했다는 사람들은, 여자들은 그 골짜기에서, 국립 골짜기에서 굉장히 많이 써줬어요, 사람을. 근데 돈은 1원도 안 줘요.
일을 해서 먹고 살아. 그러니까 이제 그 골짜기가 제가 있을 때 그 대구죠. 대구가 주니까 거기서 그 추수 명절 때 되면 제일모직에서 버스가 세 대가 와요. 그만큼.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죠. 그 사람들은. 네. 그 고향으로 이제 첫 발령을 나셨는데 네. 부모님께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겠어요. 그때 당시는 선생님 하면 굉장히 이게 선망의 대상 직종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은 일제시대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6년이니까 일제 초기죠. 그래서 한글을 못 배웠어요. 글도 못 배우고 국민학교를 못 갔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글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이제 이게 기억력이 엄청 좋았어요. 왜냐면 우리 동네가 한 130호인데 모든 집의 제사를 다 외우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디 뭐 돈을 좀 빌렸다 그러면 몇월 며칠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달만 되면 이제 돈을 받으러 보는데 이제 제가 장남이라서 제가 많이 갔어요. 가면 이제 우리 여자 동기가 있으면 좀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돈 달라 그러던데요. 이자 달라 그러던데요.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매달 받고 어떨 때는 그때 참 어렸죠. 살기가 힘들었어요. 네, 그런. 선생님, 저 말씀 중에 이게 제가 서두에 여쭤봤어야 됐는데 지금 예, 이제 아니요. 과거 얘기를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시대상을 우리가 네. 좀 짐작하려면 네. 선생님 연세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몇 이제 년생이십니까? 원래 이제 호적은 53년 돼 있고 네. 52년 용띠예요. 2월열 하루. 그 봄에 태어났죠. 그러면 올해 연세가 올해 이제 집의 나이로 74. 네. 만으로는 72에 이제 저 호적으로. 네. 어떻게 만 나이로 요즘 말씀하고 다니시나요? 네네. 네. 아니요, 그냥 뭐 우리 사람들 만나면 다 그냥 집의 나이 이야기하죠. 아직은. 우리는 그런 시대니까요. 그다음에 선생님 프로필 보니까 그 홀트 학교에서 3년 근무하셨고, 네. 그다음에 또 성남 해운학교에서 네. 3년, 네. 한국 성진학교에서 3년, 이렇게 네. 한 12년 정도를 특수학교에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게? 제가 이제 경남에 근무할 때 이제 8년 근무했는데, 그때 저는 운이 좋아서 1급 전교사도 우리 친구들 중에 제일 빨리 한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그리고 뭐 수업 연구대회도 나오고 이러면 상도 많이 땄고, 그 다음에 선생님 죄송한데요. 네. 1급 전교사라는 게 그러면 처음 이제 네, 교직 처음에는 받으면 2급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네, 처음에는 2급 전교사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6, 7년 하면 1급 전교사, 연수받고 나서 180시간, 1급 전교사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주임이라 그랬어요. 주임도 빨리 하고, 논문도 뭐 탁 쓰면, 그냥, 다른 사람은, 굉장히 그때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쓰면 그냥 더해서 1등급도 하고, 그래서 좀 빨랐어요. 그러니까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 저 서울에 누가 그 선생님이 사립학교인데 그 오라 그런다고 지원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굉장히 공립에서 사립 간다는 게 망설여졌는데 그때 그것도 참 이게 인연이 굉장히 묘한 게 그 홀트 학교 그때는 완다 학교였어요. 이 완다. 그러니까 6.25 때 홀트라는 분이 양자 많이 홀트 재단에서 세운 학교예요. 그분 따님 이름이 완다예요. 완다인데 그 일산에 있는데 완다는 그 자기 딸이 저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받은 보상으로 완다 학교를 세운 거예요. 건물 짓고. 그래서 그게 이름이 완다예요. 그분 아버지가 이제 홀트고,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입양을 많이 해가고, 이 홀트 재단이 있잖아요. 그 재단 소속 학교예요. 네. 일반 학교에 비해서 특수학교 근무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마침 대구에서 이제 그 특수교사 시험을 쳤는데 친구가 또 가자 그래가지고, 그 시험 그리고 또 특수교사 시험이 또 덜컥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신지체인데, 그래가지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게 갔고, 그러니까 이제 완다학교는 외국 사람이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운영 방식도 좀 외국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꿈도 꾸지 못하던 그 학습 자료 창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도화지나 뭐나 매직이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만 딱 하면 그 자료실에서 담당자에서 딱 끝내줬어요. 그 월급도 그때 이제 우리가 숙직하고 그러면 그 숙직료 100원이었죠. 100원이었는데 그때 100원은 제법 그래도 이제 라면 한 2개 값 되니까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거기는 3만 원을 줬어요. 엄청나게. 와.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는 한 20% 정도 월급이 많았어요. 수당하고 이거 다 따지면. 네. 그래서 그리 가라고.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갔어요. 갔더니 거기가 옆에 공동묘지가 있고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은 소를 많이 키워서 소똥 냄새가 막 나고, 딸기철이 되면 선생님도 딸기 파티를 냈어요. 딸기를 씻어요. 소쿠리에, 큰 소쿠리에 한 소쿠리 담아 놓고 막 집어 먹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제 그런 추억도 있고 그랬어요. 네. 이런 특수학교 한 12년 근무하시고 그 다음에 또 대부도 대남초등학교인가요? 네. 그쪽에서도 또 꽤 오래 계셨는데 네. 당시 대남초등학교만 하더라도 그 무슨 뭐 산골 벽지 네, 학교로 벽지학교. 해가지고 좀 이렇게 기피하는 그런 곳 아니었어요? 네. 선생님들이? 저는 이제 그 교직 생활을 그래가지고 살이 또 너무 힘들더라고요. 교장 선생님하고 이게 제가 포기는 이래도 굉장히 좀 이 날카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좀 잘못하면 교장 선생님한테 대들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교사가 부족해 그 여기 성남 해건학교라고 그 이제 도립이죠. 도에서 직접 관할 하니까 거기 갔다가 그래서 6년 근무했어요. 일반 학교 나갈래도 저는 그 국민학교에서 왔기 때문에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해 이제 6년째 되는 해에 이제 이쪽에 제가 집이 서울에 강북 쪽 제일 위에 노원에 아파트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의정부 쪽으로 가려고 그 이제 이야기도 다 되고 나게 됐는데 요 한국 선진학교 여기 이제 특수 국립이잖아요. 그 개교를 하는데 그 준비하러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 나는 이제 특수학교 싫고 일반 학교 나가겠다 그래서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김원경 그 장학사라고 그때 교육부가 파워가 굉장히 셌어요. 도에다가 공문을 딱 보내고 바로 파견교사로 바로 발령을 낸 거예요. 도에서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에 90년 2월 3일 날 여기 이제 근무를 해서 그 다음에 학생 모집하고 교사 뽑고 그 위에 필요한 서류를 이제 3명이 다 했죠. 그 수도권에서는 이제 제가 공립이니까 제가 이제 그 가가지고 그때부터 사립에 있다가 공립에 왔다가 또 국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죠. 그럼 한번 이제 이렇게 딱 발을 들이게 되면서 계속 그쪽으로 특수학교 쪽으로 발령이 이제 주로 났군요. 네네. 네. 그러면 여기 안산 대남초등학교는 여기 발령 받으시기 전에는 뭐 혹시 대부도에 대한 어떤 뭐 기억이라든지 어떤 인연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선진학교 3년 근무하고 저는 국립이라는 데가 아주 폐쇄적이에요.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이 도의 교육과목하고 똑같아요. 교장 선생님이 다 뽑아요. 선생님도 뽑고 교사도 뽑고 직원도 뽑고 파워가 어마어마히 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경기도로 다시 나가겠다 그랬더니 네, 보내줬어요. 그런데 저는 경기도에서 왔는데도 이 안산으로 떨어뜨리면 될 건데 저 화성으로 보냈어요. 송산국민학교로.
그래, 거기 그때만 해도 길이 좁고 참 다니기 힘들죠. 그래, 거기 갔더니, 그 서성의 날이나 뭐,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 거기서 이제 대부도 가까워요. 탄도하고, 그쪽에서 낚시도 하고요.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좋았는데, 제가 이제, 2년 있다 요 안산 고장국민학교 와서 또 5년 근무하고, 그 다음에 교감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산 서초등학교, 이제 3년. 그 다음에 저는 그때 이제 그 이해찬 씨가 선생님들을 막 해고 막 잘랐잖아요. 그러면서 정년 줄이고 그러면서 교장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또 교장 자격을 이제 보내줘가지고 또 이제 정왕초등학교 그때는 학생 수가 한 2,300명 이리 됐죠. 그러니까 학급수 60학급 이랬으니까 그래 거기에 근무하다가 이제 교장이 너무 빨리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만으로 하면 49세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는 40대 교장이었죠. 그때는 교장을 15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런데 그러니까 뭐 어디 연수 가도 맨날 최연소였죠. 그래가지고 이 초빙 교장은 또 그때만 해도 작은 학교만 해줬어요. 6학급 이하.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3년간 근무하다가 그래가지고 대부도로 희망을 했죠. 근데 뭐 이제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당시 교장할 사람이 없어서 선생님께서 빨리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런 성과들이 많으신 것 같던데요. 인정도 대외적으로 많이 받으시고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교육들을 많이 시도하셨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논문도 많이 쓰고 특수교육도 많이 하고 그 고가 점수가 있잖아요. 네. 부장도 그냥 많이 하고. 네. 그 다음에 연구학교라는 게 있어요. 교육부나 이게 이제 점수가 굉장히 커요. 그런 것들이 그냥 내가 가면 뜨고 와요. 그러면 이제 연구부장, 과학주임, 이런 걸 주로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만점. 다 만점인 거예요. 백지학교 지역 외에는. 그러니까 맨날 제가, 나이는 한 얼마 안 되는데 항상 성진 랭킹 2위였어요. 그래가지고 좀 빨리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전체에서 랭킹 2위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할 때 교감연수 최연소, 교장연수 봤는데 전국에서 400명 왔는데 그것도 최연소.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 제일 구석 이제 방에 근무했죠. 네. 그러셨군요. 선생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궁금한 거 있어가지고 이거 일부 마지막 질문. 네. 아까 그 초빙 교장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게 일반 교장 선생님이랑은 좀 다른 겁니까? 아니면 너무 빨리 교장 선생님 돼가지고 그분들은 그러니까 교장은 8년밖에 못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13년 반을 해야 되니까 5년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빙 교장을 이제 신청해가지고 대남청에서 초빙 교장은 또 대통령 발령이거든요. 교장도 대통령 발령 받고 그게 끝나고 나서 또 남잖아요. 그래서 또 초빙 교장 그래서 대통령 발령을 제가 총 3번을 받았어요. 네. 그러셨군요.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또 이제 그 교직 이렇게 생활하시는 것까지 일부러 좀 듣도록 하고요. 2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대부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